그동안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우승 요인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뷰러의 부활입니다. PS 데뷔전이었던 2018년 디비전 시리즈 3차전 2회 24에서 2, 3루에 몰린 뷰러는 8번 타자를 거르고 투수를 상대합니다. 하지만 투수에게 밀어내기 볼넷을 내줬고 아쿠냐 이게 말로란을 맞습니다. 하지만 뷰러는 가을에 이었습니다. NLCS 7차전에서 4.2이닝 7K 1실점으로 푸이그의 런이 나오기 전까지 잘 버텨준 뷰러는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 7이닝 7K 무실점으로 역투했습니다. 다저스가 승리를 거둔 유일한 경기였습니다. 커쇼의 구원 등판이 참사로 끝난 2019년 디비전 시리즈에서도 뷰러는 1차전에 나서 안타를 5개밖에 맞지 않았고 12.2이닝 1호K의 실점을 기록합니다. 2020년의 활약은 더 대단했습니다. 마지막 두 경기는 6이닝 6K 무실점 승리와 6이닝 10K 1실점 승리로 다저스의 가을 에이스는 뷰러였습니다. 하지만 올가을 뷰러를 기대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정규 시즌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차 토미존에서 돌아오는데 700일 가까이 걸린 뷰러는 구속은 문제가 없었지만 포심이 마구 맞아 나갔습니다. 하지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디비전 시리즈 3차전에서 뷰러는 2회에 6실점을 합니다. 하지만 타티스의 홈런을 맞기 전까지 프리먼의 송구가 마차도의 등을 맞고 로하스가 혼자 처리하려다 더블플레이 기회를 날리는 수비 참사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한편 홈에서 룰을 제외하면 송구를 방해하는 3피트 라인 위반은 인정되지 않는 것을 이용한 마차도의 영리한 플레이에 힌트를 얻은 다저스는 월드시리즈 5차전 때 키케의 송구를 방해하는 플레이를 했고 5득점의 발판이 된 볼피의 송구 실책을 이끌어냅니다. 다시 뷰러 이야기로 돌아가서 끔찍한 2회를 보낸 뷰러는 더가웃으로 돌아와 난동을 부립니다. 하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습니다. 다저스는 경기를 패했지만 테오스카 말로는 이것이 터닝포인트가 돼 시리즈를 뒤집게 됩니다. NLCS 3차전은 다저스의 PS 역사에서 5번째로 추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학 시절부터 추운 날씨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자신을 믿으라고 했던 뷰러는 6이닝 6K 무실점으로 호투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기록한 헛스윙 개수는 피치 트래킹 시대 PS 신기록이었습니다. 뷰러는 월드시리즈 3차전에서 5이닝 5K 무실점 승리를 따냈고 월드시리즈 3경기에서 5이닝 이상을 5출루 이하로 막아낸 최초의 투수가 됩니다. 하지만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역전에 성공한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로버츠 감독은 마무리를 맡길 투수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7개 아웃을 잡아낸 트라이넌에게 3.1이닝을 맡긴다는 건 누가 봐도 무리였고 불펜에 남아있는 허드슨은 믿고 맡기기 어려웠습니다. 바로 그때 뷰러가 등장합니다. 마운드에 오르기 전 커쇼가 해준 조언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하는 뷰러는 압박감은 전혀 느끼지 않은 채로 눈 깜짝할 사이에 아웃카운트 3개를 잡아냅니다. 뷰러가 던진 공은 16개였습니다. 월드시리즈 통산 성적은 3경기 2승 1세이브 0.47 에라 19이닝 2사K로 실점은 크리스틴 벤더의 36이닝 1실점 이후 최고의 퍼포먼스였습니다. 이번 포스트 시즌을 통해 뷰러는 가을의 사나이임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가을 야구를 앞두고 최악의 상황에 몰린 후 나온 대반전이 놀라웠습니다. 비상 걸리지 않았다면 PS 로스터에서 빠졌어도 이상할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DS 3차전 2회까지 에라가 5.95였던 뷰러는 이후 12이닝 무실점으로 시즌을 끝내게 됩니다. 뷰러에 어떤 반전이 있었던 걸까요? 2022년 8월에 토미존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시즌을 정상적으로 시작해야 했던 뷰러는 5월 2되어서야 시즌을 시작합니다. 리앱 경기에서 구속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로버츠 감독은 지금의 구속으로 던지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복귀전에서 뷰러는 보란듯이 평균 96마일을 던집니다. 하지만 뷰러의 96에서 97마일 포심은 배팅볼처럼 맞아나갑니다. 번스, 윌러, 슈어저에 이어 4위 영상 4위에 올랐던 2021년 뷰러는 95.3마일 포심의 피안타율이 점 1위였습니다. 하지만 95.2마일이었던 2022년은 .348, 95.0마일이었던 올해도 .341이었습니다. 이번 PS에서 뷰러의 포심 구속은 94.6마일로 정규 시즌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피안타율은 238로 정규 시즌보다 1할 이상 좋았습니다. 정규 시즌 종료를 앞두고 너클 커브가 살아나고 있었던 뷰러에게는 포심의 반등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뷰러가 2021년에 던진 포심의 탄착군입니다. 높은 코스로 많이 들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로 살짝 몰린 공들도 타자들은 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하이패스트 볼이 실종됐고 약간만 몰려도 맞아나갑니다. 올해 뷰러는 2022년보다는 하이패스트 볼을 많이 던졌지만 몰린 공들이 맞아나가는 건 2022년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서는 높은 보더라인과 우타자 바깥쪽 코스에 확실한 빨간 점이 생겼고
가운데 몰린 공이 맞는 비율도 정규 시즌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뷰러의 포심에는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2021년 뷰러의 포심은 분당 회전수가 최상위권이고 포심의 수직 무브먼트도 18.0인치로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는 회전수와 수직 무브먼트를 잃었고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뷰러는 회전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특히 수직 무브먼트는 정규 시즌 16.6인치에서 18.5인치가 됩니다. 18.5인치는 MLB 데뷔 시즌의 20.6인치 이후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바시안의 포심 탄착군입니다. 바시안의 포심은 평균 93.4마일로 구속 경쟁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자들은 한복판에 몰린 93마일도 때려내지 못합니다. 포심의 수직 무브먼트가 피베다 하비에르를 넘어서는 1위이기 때문입니다. 수직 무브먼트가 좋은 공은 타자의 예측보다 높게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말해 덜 떨어지기 때문에 몰린 공도 안전하게 됩니다.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준 수직 무브먼트가 유지된다면 뷰러의 미래 역시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뷰러는 가을 에이스입니다. 다저스는 마지막 카운트를 잡은 뷰러에게 21.5만 달러의 퀄리파잉 오퍼를 주지 않았습니다. 존 헤이먼의 취재에 따르면 다저스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했고 퀄리파잉 오퍼는 주지 않았지만 뷰러와 재결합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큐어를 받지 못해 지명권 손실이 없는 선수가 됨으로써 뷰러의 인기는 크게 올라갔습니다. 켄터키주 렉싱턴 출신인 뷰러는 내슈빌에 있는 벤더빌트 대학을 나왔고 렉싱턴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애틀란타가 뷰러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다저스는 내구성이 좋은 투수를 큰 돈을 들여 영입하는 것보다 구위가 좋은 투수를 잔뜩 쌓아놓고 이들을 돌려 쓰는 게 가능한 거의 유일한 팀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사사키와 크루슈는 다른 팀보다 다저스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더스틴 메이와 바비 밀러를 살려내고 뷰러를 붙잡기만 하더라도 다저스의 스타팅 로테이션은 풍성해집니다. 과연 다저스는 뷰러를 잡게 될까요? 뷰러가 다른 팀들로부터 받게 될 제안이 어떤 수준일지 주목됩니다. 예상대로 퀄리파잉 오퍼 선수들은 일찌감치 받아들인 닉 마르티네스를 제외하고 12명이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12명은 소토, 아다메스, 브레그먼, 테오스카, 산탄데르, 알론소, 워커, 번스, 프리드, 멍카다, 세베리노, 그리고 닉 피베타입니다. 1.200만 달러 선수 옵션을 거절한 마르티네스는 후반기 활약이 뛰어났기 때문에 신시내티는 2천만 달러 연봉을 주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에인절스는 스가노를 노리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2년 연속 4위 영상과 2018년 트리플 크라운, 2020년 센트럴리그 MVP를 차지하며 오랫동안 요미우리의 에이스로 군림한 스가노는 이후 3년간 부상과 부진이 있었지만 올해 부활에 성공했습니다. 평균 92.0마일이 이토 히로미, 사이키 히로토와 거의 같았고 스플리터의 구종 가치는 규정 이닝 투수 중 도구와 다카하시 다음이었습니다. 스가노는 포스팅도 필요 없으며 나이도 많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